에코프로가 8월 11일날 MSCI 발표를 하고요. 8월 31일날 리밸런싱 대상을 공개합니다. 이게 실제 반영된 건 9월 1일이에요. 지난번 5월달에 너무 많은 변동성이 나와가지고 그에 따라서 기준치를 맞추지 못해서 탈락을 했는데 올해 8월달에는 무난하게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1조 7,400억, 유진투자증권에서는 9,900억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패시브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이 금융시장만큼은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MSCI 추정 규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신흥국 시장과 선진국 시장을 나뉘게 되고요. 그 안에서 또 아시아 지역, 그 안에서 한국 시장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포함되는 게 에코프로비엠인 거예요. 현재 이미 포함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보이는데 여기서 2차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케미컬, 에코프로비엠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탑 10 종목이고요. 그 외에 그들을 포함해서 102 종목이 있는데 이 102 종목이 한국 시장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MSCI 포함되어 있는 102 종목만 봐도 한국 시장을 대부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 시장 투자할 때 주로 보게 되는 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따로 리서치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접근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잘 알려진 종목들, 메이저 종목들이 이 102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국인 입장에서.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신흥국 시장이다 보니까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는 퍼포먼스가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신흥국 시장 내에서 한국 시장은 그래도 최근에 2022년 4월 이후로 더 많은 상승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진국 시장의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작년에 실패했고 올해 초에도 잘 안 되었어요. 근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골드만삭스에서는 2024년 정도에는 편입이 될 수 있다. 한국 시장도 신흥국 시장에서 승격되어서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만약에 에코프로가 MSCI에 편입이 돼요. 그럼 어디까지나 지금 신흥국 시장 내에 있는 아시아 지역 그 안에 있는 한국에 포함되는 거고 이걸 추정하는 ETF들의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가 2024년도에 만약에 한국 시장이 신흥국 시장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승격이 된다면 더 많은 자금 유동성을 누리게 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게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게 7월달 자료여가지고 아마 업데이트를 한다면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더 올라와 있을 거고요. 에코프로가 만약 신규 편입이 된다면 탑10은 잘 모르겠어요. 탑10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향후 잠재적으로는 뭐 네이버나 현대차 아니면 뭐 기아차 이 종목들 중에 하나를 밀어내고 탑10 안으로 에코프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뭐 에코프로비엠 잘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탑10 종목 중에서 절반이 2차전지 관련주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 산업도 좀 많이 구조가 변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MSCI 편입이 왜 중요하냐면 세계에는 MSCI와 FTSE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FTSE는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일간지로부터 시작한 언론사가 있고요. 런던 증권거래소가 같이 만든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둘 안에 편입된 기업들은 사실상 그냥 메이저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거는 MSCI는 우리를 신흥국 시장으로 표현을 하는데 FTSE는 우리나라를 2008년도인가 9년도부터 선진국 시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객관적인 자료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증권사에서 추정한 것도 보면 유한타가 1조 7,400억을 얘기를 했고 유진투자증권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 한모 씨가 속해 있는 증권사입니다. 원래 이 2차전지 시장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가 이렇게 낮나 싶기도 했어요. 근데 여튼 뭐 1조 단위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패시브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방식은 패시브와 액티브가 있습니다. 패시브라는 건 어떤 특정한 기초 자산이나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편입이 된다면 아예 없으니까 요만큼을 메꿔서 매수를 해줘야겠죠. 혹은 너무 많아졌으면 이걸 매도하는 것. 그래서 이 기준치에 맞춰가지고 계속 꿀렁꿀렁 따라가는 걸 패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매수세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액티브 펀드는 말 그대로 조금 더 액티브한 겁니다. 특정 섹터 혹은 특정 종목을 타겟팅해서 들어가는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언론사든 아니면 시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패시브 자금의 규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전체적인 MSCI가 있고 이걸 추정하는 ETF들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ETF의 95%가 이 MSCI 지표를 참고한다라고 평가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아시아 증시로 나뉘고 신흥국 증시로 나뉘고 그 안에 한국으로 나뉘기 때문에 패시브로 들어오는 규모 자체는 막 엄청 크게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패시브 외에 액티브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는 이유가, 혹은 액티브 플러스로 새로운 패시브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기존에 MSCI를 팔로우하고 있었던 ETF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종목이 구성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비중 조절을 합니다. 그게 모이고 모여서 뭐 1조에서 2조 정도 들어온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미장 매매를 하면서도 좀 느꼈던 건데, 국내에도 몇 개의 이런 뭐 2차전지 관련된 ETF들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된 ETF를 하나를 보면 LI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리튬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ETF들 중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진 거거든요. 리스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알보말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오히려 테슬라랑 파나소닉 홀딩스가 낮고요. 그 외에 뭐 삼성 SDI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거보다 높은 게 CATL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글로벌 리튬 광산 및 배터리 회사에 투자하는 ETF인데, 요것만 해도 운용 자산이 4.1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2010년 7월 달에 만들어진 건데, 그 이후로 이 구성 종목들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중 자체가 좀 제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데에 뭐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기업이 포함되어 있거나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되는 건데 아직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미국 애들 자체가 완성차 업체들 기준으로 약간 프로젝트를 만들고 아래에다 그냥 뿌려버리는 입장이라서 이 소재 업체의 중요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도부터 전기차 시장이 막 엄청 뜨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LIT 말고도 새로운 ETF들이 미국 내에서도 출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준 자체는 MSCI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전지 혹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로 구성되지 않을까. 그럼 그 과정에서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플러스 에코프로빔 종목들이 외부에서부터 더 많은 자금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이 구성도, 이 비중도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뭐 그거는 뭐 본인들의 선택이니까요. 제가 기대하는 건 새로운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ETF들 출시가 되는 거고, 이게 단지 국내에서만 출시되는 게 아니라 미장 내에서도 만들어지길 좀 바라고 있고요. LIT와 같은 이런 ETF들을 보면 구성 종목이 되게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구성을 하거나 신규 편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번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도 둘 다 MSCI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향후 이러한 ETF들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려 있지 않나 싶고요. 오늘의 영상을 좀 요약을 해보면 8월 11일 날 MSCI 발표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에는 무난하게 편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효과에 대해서 단발적으로 볼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인데, 단발적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연초부터 이런 상승이 나오면서 숏 스퀴징이라서 슈팅이 나온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물론 많을 겁니다. 근데 MSCI 편입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 그렇게 막 슈팅을 만드는 그런 이슈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 부분들이 많이 선반영돼서 지금까지 주가에 꽤나 많이 순매수로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패시브 자금의 유형으로만 들어오는 거 외에도 액티브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수많은 ETF들이 추정하는 MSCI 포함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엉덩이가 무거운 자금들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전 훨씬 더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MSCI 편입되는 거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방으로의 긍정보다는 하방에 단단한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웠었죠. 지난번 제가 골드만삭스 영상을 올리고 나서 여행을 갔다 오고 뭐 이래저래 개인 매매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개 영상을 안 올렸었습니다. 네, 뭐 여담이지만 골드만삭스는 26일 날 그래 놓고 꽤 많이 상환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많이 물량을 뺏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월 초부터는 초전도체가 가면서 막 수급이 그쪽으로 빨려 나가고 오늘은 또 그쪽 빠지면서 오르고 뭐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 나오고 있긴 한데 되게 시장에 있으면서 자주 느끼는 건데 움직이고 흔들리는 거는 숫자지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숫자가 많이 흔들립니다. 숫자와 내 마음이 흔들리지 회사가 별로 흔들리는 건 없더라고요. 조만간 2차 전지 시장에 재밌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를 전 기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